입니다. 바쁘신데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현대과학에서 중요한 그 사실들을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현대과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현대과학 지식 10가지를 제가 간추려 가지고 물론 이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10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그 이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10가지를 한 가지 왜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10가지 사항들이 제가 어떤 제 혼자 뭐 아무런 근거 없이 10가지 사항을 현대과학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타당한 정말 타당한 이론, 상식적 자연현상 그리고 증거 일부는 증거 영상 이런 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현대과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현대과학 지식 10가지를 지금부터 한 가지씩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들이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증거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또 타당한 이론들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을 들으시고 정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부당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제가 현대과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현대과학 지식 10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여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를 지금부터 한 가지씩 왜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것을 한 가지씩 증거 영상과 더불어서 타당한 이론, 상식적 자연현상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잘못됐다 하면 지금 아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절대 안 받아들일 사람도 많을 것이고 더군다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안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틀렸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에너지 창조와 에너지 보존을 현대과학에서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너지 창조와 보존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에너지 창조와 보존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다르다고 하냐면은 제가 여기 유튜브에 에너지 창조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이 네온박스 안에 들은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인데요. 제일 먼저 원심력을 이용한 에너지 창조 실험장치 이 실험장치를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왜 현대과학에서 에너지 창조가 왜 가능한 것을 절대 안 받아들이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이것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가 실험장치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효율 160% 뽀뽀 시운전 영상 이것도 제가 실제로 만들어서 시운전 영상을 공개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 300% 반려법 이것은 물론 이론입니다만 이것이 왜 300%가 나오는지 그 근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이 실제 데이터를 제가 논문을 제출해 놨는데 거기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그 논문 보시려면 여기 우주와 미래사항 카페에 오시면 논문도 공개해놓고 논문 데이터도 공개해놓고 원리 설명하고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보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효율 80% 랭킹 사이클이라고 제가 유튜브에 얼마 전에 올려놨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효율이 80% 넘어가는 랭킹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을 왜 가능한 건지 또 왜 에너지 창조 가능한 건지 이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면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 특히나 원심력을 이용한 에너지 창조 시험장치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을 논문을 엉터리 진사평했어요. 제가 분명한 시험 장치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과학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는데 보통 많이 하는데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빅뱅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현대과학이 물론 빅뱅이 우주가 창조되었다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빅뱅에서는 무엇이 창조되었는 빅뱅에서는 물론 우주 창조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빅뱅이 우리 우주의 그 많은 질량이
한 점에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즉, 그것은 빅뱅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빅뱅은 처음에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창조된 것이에요. 아무 무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주가. 어느 한 점에 에너지가 뭐 질량체라든지 에너지가 각 들어있다가 분출된 것이 아니고 빅뱅으로 시작하면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즉 빛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빛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빛으로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량체로 변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 빅뱅이 우주가 물론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것은 맞는데 빅뱅 자체에서 에너지가 그때부터 창조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즉 에너지 창조는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많은 영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에너지 창조가 불가했다면 우주 창조가 불가한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는 제가 원심력으로 많은 영상들을 에너지 창조를 실제 시험 장치하고 이런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물론 처음에는 원심력으로 창조가 되는지 다른 뭐 원인으로 창조가 되는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어서 에너지는 창조가 됐어요. 즉 빅뱅으로부터 에너지가 창조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으로 변하고 질량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제 일종 연구기관 공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창조를 제 일종 연구기관에 아마 뭔지는 아시는 분도 많을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실제 지금 제작 중인데요. 근데 제가 혼자 주무구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입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커서 제2종 연구기관하고 혼합해서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작 중입니다. 즉 제1종 연구기관만 이론이 또 되는데 분명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제2종 여기 설명드릴 제2종 연구기관하고 지금 겜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리 설명은 여기 유튜브에 찾아보시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그 책을 2008년도에 한 건 서술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이 설명들이 모두 현대과학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약 50여 가지의 의문의 자연현상 그것을 모두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책은 제가 여기 카페에 전자북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오셔서 다운받아서 전자북을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연력학 제2법칙이 왜 틀어지냐 하면 이것도 물론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랭킨 사이클 터빈 설계 추세 이 부분을 보시면은 랭킨 사이클은 지금 그 설계 추세가 현재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터빈이 랭킨 사이클은 아시는 분 봤을 것입니다. 즉 터빈하고 발전소 터빈 주로 터빈이죠. 그 설계 추세가 현재 어떻게 되느냐면 복수기가 정제됩니다. 복수기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물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 그리고 터빈의 라스트 블레이드가 증가되고 있어요. 즉 터빈이 지경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 엔탈피 평창 터빈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효율 80회 랭킨 사이클 여기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증거만 보더라도 된 문제 이제 그 랭킨 터빈의 설계 추세가 이렇게 되는 이유 만약 이렇게 현재 추세가 설명되고 있는데 즉 복수기가 커지고 터빈의 직경이 커지고 등엔탈 터빈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 거꾸로 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복수기가 커진다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이 많은데 왜 이렇게 거꾸로 지금 현재 설계 추세가 그 기업체라든지 터빈을 만드는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연력학 제2법칙이 맞는데 연력학 제2법칙 따라 하면 이렇게 하면은 랭킨 사이클 효율이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근데 왜 이렇게 갈까요? 즉 연력학 제2법칙이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엔트로피 증가만 사실이냐?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엔트로피 증가는 연력학 보면 찾아보죠. 우주의 엔트로피는 일정한데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그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의 엔트로피가 일정한데 왜 엔트로피는 증가만 할까요? 엔트로피가 증가가 하려면 우주의 엔트로피가 일정한데 증가하려면 어디선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이 자체도 벌써 용어가 틀리죠. 근데 학문에서 정말 이런 사실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것이 정말 제가 물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요즘
뭐, 그 창조가 오느냐, 진화가 오느냐, 창조론과 진화론. 물론 이 번에 그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창조론이 맞다고 인정을 거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계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정말 냉소한지 그 한번 어떤 올바른 이론을 받아들이려면 한 300년 걸려요. 옛날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지정서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300년이 넘게 걸렸답니다. 그 얼마나 학계가 보수적인가.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 열량을 이용한 발전장치. 대기 열량을 이용한 이건 제2종 연구기관하고兼용해서 이것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다른 여건은 안 되면 이것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제2종 연구기관을 보여줄 생각으로 지금 제작 중입니다. 제1종 연구기관兼용하여 지금 제작 중입니다. 요 유튜브에 다 설명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런 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선.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요 영상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이 책도 다운로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제가 상대성 이론이 잘못되다고 이 인물리학회 논문도 제출하고 있는데요. 논문을 모두 엉터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만 5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2종 연구기관이나 제1종 연구기관을 만들면은 분명히 그때 바로 이제 고소를 할 겁니다. 제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놨는데요. 유튜브에 여기 찾아보시면 제가 상대성 이론에 올려놓은 이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상대성, 길이의 상대성, 오르풀이, 질량의 상대성 오르풀이, 상대성 이론의 잘못된 증거들, 질량 등가에너지 방정식의 잘못한 시행, 질량 등가에너지 방정식의 재탄생, 운동무초의 식재 속도와 거북이 속도,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꼭 여러분께 상대성 이론에 관련하여 하면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받아들이질 않아요. 학계는 정말 잘못했어 이거.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꼭 여러분께서 한번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논리 설명할 이 영상들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 상대성 이론 이 설명을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구 내부는 비해서 이 사실도 지금 전혀 안 받아들이겠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이 지구 내부는 비했다. 이 유튜브 영상 올려놨어요. 그리고 창공위의 문은 실제했다. 성경에서 나온 창공위의 문은 실제했다. 그 영상하고 가스는 행성 이탈이 불가하다. 이 영상들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 찾아서 보시고요. 제일 먼저 지구고 내부가 비어있다는 증거 한 가지만을 열 평행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내부 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의 실제 표시라는 바다입니다. 물이죠. 그러니까 물은 전자기파가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주로 열을 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주로. 그러니까 30%는 육지죠. 근데 현대과학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이 지구 내부에 지구 내부는 약 4000도 이점이 그러니까 이 지구 지표면의 약 40% 그러니까 지구 약 40% 표면 즉 육지 표면 이거하고 면적이 같은 내부 깊이 이것이 지상에서 한 4000km 정도 지금 요 면적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열 평행 문제를 열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열 평행 문제 전혀 보면 이해를 못하고 설명 안 하고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이 표면 이 지점의 온도가 얼마냐 4000km 이 지점의 온도가 얼마냐면 4000도가 된다거든요. 4000도가 분명히 이 지점이 4000도면 만약에 지표면 온도가 초기에 0도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하고 면적이 같은 거예요. 이쪽하고 면적이 같은 이 지점이 지표면에서 4000km 지점의 면적이 같은데 요 지점이 4000도라고 하거든요.
4,000도면은 지표면의 온도가 초기 속도가 0도에 있다면 두 개가 평균이 돼가지고 평균 온도가 2,000도가 돼야 돼요. 즉 지표면 온도가 2,000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과학대로 이 지구 내부에 열이 있을 때, 열이 4,000도가 됐을 때 지표면의 온도는 2,000도, 열평행 문제는 2,000도가 돼야 열평행 문제가 맞는 거예요. 이 열평행 문제를 왜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에 뭐 어떤 단열 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열 물체가 만약 있다. 그러면은 단열 물체, 내부에서 방열이 계속 되는데 단열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열이 못 나. 그러면 내부 계속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 버리게 됐어요. 결국에는 폭발하게 됐어요, 지구는. 그래서 이 내부에 단열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부 열이 바깥까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평행이 돼가 지표면의 온도는 2,000도가 돼요. 요 지점이 4,000도면은 요 지점이 2,000도가 돼야, 지표면 온도가 2,000도가 돼야 평균 온도가 맞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이런 것을, 이 간단한 열평행 문제조차도 왜 고려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지구 내부는 비어있다 제가 영상 올려놓으면 뭐 악벌 비난거리는 달 줄 알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지구 내부, 즉 지구 내부는 그래서 비어있다. 이 영상들을 왜 비어있는지, 왜 비어있어야 되는지, 왜 이 문이 실제했는지, 가스는 왜 행성이 있다. 이 유튜브에 이 영상들 찾아서 여러분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이제 지구 내부는 비어있다. 이 영상을, 즉 지구 내부는 분명히 빈 게 맞는 거예요. 비지 않으면 열평행 문제가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서 설명 마칠게요. 이제 달의 가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유튜브에 보면 달의 달이 지구가 달이 중력이 약해서 달에 있는 가스들이 우주 도망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현재 이거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의 요 아주 높은 부분의 대기권. 요 부분은 달보다도 그러니까 이 거리가 아주 높은 가스가 겨우 아주 휘박한 이죠. 요 지점은 중력이 달의 중력보다 약해요.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도 이 지점에 가스가 도망을 안 가요. 우주 공간은 도망 안 가고 지구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지구에. 이 지점, 달보다 중력이 약한 지점까지 올라갔다 치고, 지표면에서. 그러면 아주 중력이 약한 지점이면, 중력이 약하면 기차들 다 도망가야죠. 우주 공간으로. 즉, 달의 기체는 달의 중력이 약해서 우주 공간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거 현대과학에서 정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이거 설명을,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연력학을 지구 내부하고 달에 가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열공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완전 깜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아무리 지구에서 아주 높은 부분까지 올라가면은 중력이 달보다 낮은 지점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런데도 대기는 우주로 도망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 유튜브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지. 달의 기체는 달의 내부로 들어간 이유를 한번, 그래서 달의 내부도 비었다는 겁니다. 비었기 때문에 달의 기체는 달의 내부를 왜 들어가느냐? 처음에 수증기가 응축이 돼가지고 내부에 진공이 걸리게 됐어요. 진공이 걸리면은 결국에는 밖에 있는 기체가 안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세요. 지금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화성도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는데, 화성 중력이 약해서 물이 우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정말 하고 있어요. 이런 상식도 모르고 있어요, 보면은. 기체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기체는. 근데 요즘에 가면 아주 우주공간 압력이 낮죠. 근데 지구가 초기 생성할 때 아주 작은 덩어리에서 가스가 있었다 하면은, 이때는 중력도 아주 약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기체를 이동하려고 하는 아무런 어떤 힘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 스스로는 아무래도 이동 못하는 거예요.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요. 압력이 낮은 쪽인데 기체가 여기 있다면 이쪽도 초기 생성 때 압력이 낮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기체. 그러면 기체는 중력을 꼴리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구 대기권에서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중력 약한 곳에 있어도 우주로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가스가. 이런 기초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달이 가스가 중력이 약해서 우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지구의 대기권의 아주 높은 부분에 지금 달보다 중력이 약한 이 부분에 왜 가스가 도망가고 지구에 붙어 있겠어요? 사실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상을 여러분께서 찾아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를 가스는 이 정도 설명만. 실제 속도와 우주의 정보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릴게요.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거의 두 가지 사항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현대과학에서 빛의 실제 속도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어요. 빛의 실제 속도는 무한 속도예요. 이것을 왜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설명이 너무 기니까 제가 유튜브에 빛의 실제 속도 올려놨으니까 빛의 실제 속도는 무한 속도예요. 그리고 우주의 정보 이것도 지금 그 우주의 그 아주 먼 은하, 그러니까 수백 광년 되는 은하, 그 은하들 사진을 보면은 그 원리 지금 빛의 속도가 그 매덕 강연해가 도달하면은 은하가 초기 형성되는 사진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의 사진으로 보면은 아무리 먼 은하에 있는 사진도 거의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학계에서도 사실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은하의 시간이, 은하의 사진들이 그 아무리 먼 은하라도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은 물리학에서 모르고 있는데 빛의 실제 속도는 무한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서 우주의 사진은 현재 시간대예요. 이 우주 사진은 현재 시간대만 그 아무리 먼 은하 한번 보세요. 거의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은하의 형태를. 만약에 빛의 실제 속도가 그 현재 알고 있는 빛의 속도라고 알고 있으면은 은하의 그 초기 행성 사진도 찍혀야죠. 그 말도 안, 그 왜 그런지 이게 이 현상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길으니까 여기 유튜브에 이 제목들을 찾아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 이유를 아주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왜 우주의 사진은 현대 시간대인가, 빛의 실제 속도는 왜 무한의 속도인가, 이것을 꼭 한번 찾아볼까 지민선 질문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즘 양자 컴퓨터, 양자 얽힘 또는 양자 중첩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게 미래의 선도 기술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양자 얽힘이라는 이 현상이 뭐 아시는 분도 알겠습니다만은 양자 얽힘 현상이 아무리 어떤 그 원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 사과를 예를 들고 합니다만 어떤 사과를 하나 박스에 넣어놓고 그 따로 있는 사과를 아무리 멀리 떨어놔도 안에 사과가 우리 가지고 있는 사과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즉 박스를 열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지는 사과도 동시에 사과도 색깔이 변한다. 이러한 것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인데요. 이 상시한 농도는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아무리 멀리 떨어지는 게 즉각 변해버리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영향을 받아서 변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광자임 그러니까 중성미자의 무한 속도 이런 즉 빛의 실제 속도가 무한 속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현대과학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현대과학에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제목들을. 방전 효과의 원인, 중성미자 실제 이것은 제가 중단하는 게 깜빡이졌네요.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광전 효과의 원인과 중성미자의 실제 이것은 이건 현대과학에서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광전 효과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성미자의 실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과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에 이유들을 다 설명해 놨으니까 이 제목을 찾아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우주원 미래상에 오시보면
전부 다 있습니다. 이 파이들 거예요. 이것은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죠. 현대과학에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제목을 여기 오셔서요. 그 다음에 터빈 효율하고 발전 역률 이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이유는 열공학을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 모두 잘못 알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데요. 먼저 터빈 효율은 제가 효율 80% 랭컨 셀걸 이 영상의 터빈 효율을 잘못 알고 있는 이유를 이 영상의 초반부에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터빈 효율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여기에 이 초반부에 제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발전기 역률. 발전기 역률이라면 아마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발전기 역률은 이제 제가 비상전력과 발전기 부하의 관계 이 영상을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제목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비상전력과 발전기 부하의 관계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게 이 역률이 이게 코산시했다 이게 역률인데요. 비상전력이 이제 진상운전 무효전력이 나오죠. 이 벡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전력 이것을 전기공학을 한마디로 전기공학 박사라는 사람들도 전기공학을 가르치는 거 보면은 발전기 부하가 이렇게 비상전력에 이렇게 부하 걸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발전기 부하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 함수를 계속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것을 잘못했어요. 발전기 부하는 유효전력만의 현수입니다. 지금 말해서 무효전력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것은 제가 실제 근무해봐서 알고 제가 이 상세한 여기에 이 제목 부하의 관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다시 이걸 예를 들면 유효전류와 30A, 무효전류와 20A 이러면 발전기 부하전류는 30A밖에 안 걸려요 실제. 근데 이것을 30제곱 20제곱 루트 씌우는 이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전기공학에서 전부 그렇게 배워요. 정말 잘못돼서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 영상 설명을 이제 꼭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제가 우주 멸상에 찾아보시면 많이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우주의 가속팽창 이것을 현대과학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비서히 여기 설명해서 우주는 실제로는 가속팽창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트의 적색이동 현상만으로 관측하면 마치 가속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팽창 속도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니까 너무 길고 제가 이 책을 공개해놨는데 이 책의 291페이지에 카페에 오면 제가 전자복을 공개해놨으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빛의 도플 효과 원인과 실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잘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 제가 다 알려놨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에너지 수축 이론이라고 해서 통일적인 이론을 제가 여기에 공개해놨는데 제가 있는데요. 통일적인 이론이 뭔지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에너지 수축 이론 이것을 제가 통일적인 이론이라고 이론을 밝혀놨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책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밤하늘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밤하늘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를 제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 봤는데 제가 이유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꼭 옳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합리적으로 이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 책에도 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 10가지를 이까지 이제 11가지 12가지 있죠. 이것은 이제 이런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 12가지 정말 유튜브에 올려놓고 책도 공개해놓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한번 여기 우주원 미러상 제 채널에 와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모두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바쁘신데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